5분으로 듣는 박하늘의 경제 토픽 23년 12월 14일 663번째입니다. 23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 미 노동부는 11월 12일 발표에 23년 11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1%로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승폭은 23년 10월 상승폭 대비 0.1% 하락하여 시장 전망치 3.1%로 월스트리트 저널 예측과 부합했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폭은 23년 10월 상승분 대비 0.1% 높았으며 월스트리트 저널 시장 전망치보다 0.1% 상회했습니다. 세세 내용을 살펴보면 에너지 식료품 제외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4.0%, 전월 대비 0.3%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근원 CPI는 2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상승률은 0.3% 상승했으며 23년 10월보다 0.1% 상회했지만 월스트리트 저널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CPI의 포인트는 주거가 증가했습니다. 주거를 살펴보면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6.5% 상승하면서 전체 증가분 70%를 차지할 만큼 상승이 컸습니다. 에너지 부분은 전월 대비 2.3% 하락, 전년 동월 대비 5.4% 감소했으며 특히 이번에는 연료가 전년 동월 대비 24.8% 하락하며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하락 요인을 생각해 볼 때 경기가 위축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지속 관찰할 부분입니다. CPI 지수 발표로 전년 전월 대비 등락을 알려드리다 보니 숫자가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는 FOMC 발표가 났을 텐데요. 아무리 봐도 FOMC 금리 인상은 끝났다. 시장 참여자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기준금리 5.25에서 5.50%로 동결을 예측했습니다. 애초에 12월 13일 기준 패드 와치는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 확률을 98.4%로 예측했고 24년 1월 FOMC에서도 동결 94.4%로 예측한 바 있을 정도로 이번 기준금리 동결을 시장에서는 예정된 수순으로 예측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미국 물가 상승률은 24년 말에는 연방준비제도 목표인 2%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12월 15일 경제토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기 침체 위험이 높지 않았다는 점을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1월 물가 상승률이 완만하게 유지됐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에서 상당히 진정됐다는 최근 신호라며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하락하고 있긴 한데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11월 소비자 물가 전망치는 시장에 부합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시장 예상을 소폭 웃돌았고 전년 대비 4.0%였던 근원 CPI를 기록하며 경직적인 흐름을 보인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네요. 이러한 탓에 여전히 다수 전문가들은 24년 금리 인하는 4에서 5회가량 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소수 전문가들은 24년 금리 인하 시점은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며 여전히 제약적인 금리라고 예측했습니다. 오늘 새벽 미 연준 발표를 참고해 간단하게 영상을 구현합니다. 연준은 현지 시간 13일 12월 FOMC 정례회의 결과 기존 5.25에서 5.5%이던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 2001년 이후 22년 만에 최고 수준이 유지됐고 우리나라 기준금리인 3.5%와는 상단 기준으로 2.0%포인트 차이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연준은 이날 점도표에서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4.6%로 제시해서 지난 9월 전망치 5.1%보다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세 차례 인하할 전망을 예측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다수 전문가가 예측한 대로 연준이 점도표 결과 피봇을 사실상 선언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그 주요 요인으로 물가 상승률 둔화 전망이 주요했습니다. 그 결과 뉴욕 증시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개 금융지주 이사회의장과의 오찬 자리에서
후임 CEO 선임 및 경영 승계 절차 개시 시점을 임기 만료 3개월 전으로 당기고 셀프 연임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장치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성다이소 2대 주주인 일본 다이소산교 지분 전량 인수. 인수 금액은 약 5천억 원이며 기존 최대 주주 아성 H&P 지분율은 50.02%에서 84.23%로 상승했습니다. 국민의 다이소가 국내 자본 기업으로 거듭났군요. 금융위원회는 24년 상반기부터 한국거래소에서 미술품, 저작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조각투자 형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신종증권 시장을 시범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각투자는 전자증권 형태로 이루어지며 일반 투자자들은 기존 증권사 계좌를 활용하면 투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에서 투자하고 싶은 미술품 등을 소액으로 지분 소유자가 되는 길이 곧 열릴 것 같네요. 테슬라 12년부터 판매한 약 200만 대에 대한 리콜을 결정. 리콜 사유는 테슬라 차량에 적용된 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에 시스템 결함이 있기 때문으로 무선 업데이트 방식을 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토픽은 여기까지이며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아리스토텔레스. 이 영상을 보실 때 즈음이면 FOMC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급하게 첨언하기는 했는데 상세 내용을 확인하여 12월 15일 경제 토픽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